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을 믿었다가 큰 상처를 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0이 넘은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우리 형편이 어려워졌어. 사업이 안 돼서 빚이 좀 생겼는데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도 될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업을 2번이나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아들아, 힘들 때 어미한테 오는 게 당연하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시 일어설 힘을 키워라. 저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혈육인데 어쩌겠습니까? 힘들 때 가족이 도와줘야죠. 아들 내외가 집에 온 날 저는 미리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음식도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들어오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집에 들어서니 조금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다시 일어서서 나갈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처음에는 큰 무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쯤 지나서 건강식품 판매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해서 어머님께 폐 끼치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아들은 건설 현장에 나가 일했고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저는 낮에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좋았어요.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작은 낙이거든요.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보면서 세상사 다 비슷비슷하구나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퇴근길에 이것저것 물건을 사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세미나 주걱 같은 작은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할인해서 판대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들고 오는 물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불을 사왔고 또 어느 날은 공기청정기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왜 자꾸 이런 걸 사오니? 제가 걱정스러워 물으니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직원 특별 할인으로 정말 저렴하게 샀어요. 어머님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싶었는데 물건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큰 옥매트를 들고 와서는 이것도 회사 제품인데 직급이 올라서 더 싸게 샀다며 제게 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좋은 회사에서 직원 복지로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쌓이는 물건들을 보던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뭐예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준다는데 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아들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요즘 회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건을 많이 줍니까? 좀 이상한데. 아들의 말에 저도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사에서 주는 게 맞나? 그런데도 며느리를 직접적으로 의심하기는 싫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우리 집에 신세 지고 있는데 며느리를 못 믿는다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핸드폰이 필요한데요.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명의로는 개통이 안 돼요. 어머님 명의로 하나만 개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사 일이라 꼭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니.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개통해준 후에도 며느리가 사오는 물건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공기청정기를 또 사왔어요. 며느라, 저번에도 공기청정기 사왔잖니? 제가 따지듯 물으니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구형이고 이건 신형이에요. 훨씬 좋대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보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고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씨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맨날 짐을 들고 다니던데 좋은 회사 다니나 봐.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다니. 며칠 후에는 박씨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씨 혹시 며느리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다니는 거 아세요? 제 친구도 며느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대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을 빌리고 다닌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정말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날 밤 저는 여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혹시 며느리가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나한테 사정이 어렵다고 300만 원을 빌려갔거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다녔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받아줬는데. 며칠 후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박순자님 명의 신용카드 연체 안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만든 적 없는 카드였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고 돈을 쓴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불러 독촉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빚을 냈어.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들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며느리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합의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가족이라 믿고 모든 걸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식품 다단계 판매 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떠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제 명의로 핸드폰도 여러 개 개통했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수천만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저는 빚을 갚느라 노후 자금을 모두 써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혼했고 지금도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핸드폰 개통이든 신용카드든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단계 같은 곳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물건을 자꾸 사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해봐야 해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믿고 허락했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조심하시고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